어젯밤 당신은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았나요? 밤중에 눈을 뜨고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 어둑한 방을 더듬더듬 지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중년층과 노년층 많은 분들이 매일 밤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주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눌 테니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 분야에서 진료해온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중 한 분이 인천에 사는 68세의 김현숙 씨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최소 3번은 일어나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점심쯤이면 눈꺼풀이 내려앉고 짜증이 늘고 심지어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진짜로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야뇨증 예녀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밤에 한 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하죠.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이라면 이미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즉,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서는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신체 회복, 기억력, 기분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쉬고 간은 해독을 하며 특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뇌가 독소를 제거할 시간도, 면역력이 회복될 시간도 없어지죠.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점점 악화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야뇨증이 노인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의 72세 박태호 씨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다 아내가 깰까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걸음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엉덩이 뼈 고관절가 부러졌고 그 후 3개월 넘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불을 켰더라면 그 붐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야뇨증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지쳐있고 기능이 약해졌다는 경고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첫째, 왜 야뇨증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지. 둘째, 밤마다 깨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잠들기 전 바나나 한 개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기록법과 생활습관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야뇨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할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2-3번 화장실에 가는 게 그저 잠이 조금 끊기는 정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수면 주기가 깨지면 그 여파로 다른 여러 신체 시스템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의 이병철 어르신이었는데 지쳐 보이는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잤는데도 아침이면 꼭 밤새 안 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밤 1시, 3시, 5시 이렇게 3번이나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때마다 다시 누워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깊은 잠을 잔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얕은 잠에서 깊은 잠까지. 그 중에서도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비로소 전신의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복원하며 세포를 재생시키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깨어버리면 뇌는 그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즉 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몸의 회복 시간을 스스로 잘라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야뇨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낮에 항상 피곤하고 마치 밤을 꼬박 샌 사람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문 기사를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며 운전 중 길을 잊거나 요리를 하다 불을 끄는 걸 잊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중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뇨증은 밤중 낙상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 불 꺼진 집, 흐릿한 시야, 반쯤 잠든 몸으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때 슬리퍼 끝에 걸리거나 카펫 모서리에 발이 미끄러지면 탁!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엉덩이뼈나 허벅지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제가 치료했던 74세의 한순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대퇴골 경부골절, 엉덩이뼈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2달 넘게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폐렴이 생기고 근육이 약해지고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화장실 한 번 간 것 때문에 제 인생의 붐을 잃었어요.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만 일찍 야뇨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피로감이나 낙상 위험도 문제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밤에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는 마치 청소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정리하고 버려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베타 밀로이드, 베타 에이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2-3번씩 깨면 뇌는 이 청소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정도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실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휴대폰을 내려놨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엔 모두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야뇨증으로 인한 만성수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감정도 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쉽게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죠. 원래 활발하고 유쾌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도 깨게 되고 결국 둘 다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단 하나, 밤에 자주 가는 화장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깨는 그 한 번이 바로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왜 우리가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꼭 신장이나 방광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호르몬, 심장 혹은 수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밤마다 여러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나요? 낮에는 멀쩡한데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유는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호르몬, 심장, 신장, 그리고 뇌까지. 이 4가지가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리듬만 어긋나도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먼저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의 에소프레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중 바소프레신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신장에 이제는 쉬어라, 소변을 덜 만들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6, 8시간을 자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밤이 되어도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신장이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방광이 약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호르몬이 밤인 걸 깜빡한 거예요. 농담이지만 사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화된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피부나 근육이 나이를 먹듯이 방광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게 늘어나서 400, 500ml의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200ml만 차도 가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방광이 너무 일찍 화장실 가세요 라고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방광 근육이 스스로 수축해버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2시간 잤는데 갑자기 방광이 비상 상황이라며 깨어버리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립선 비대증이 자주 동반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커지면은 요도가 눌리면서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힘을 줘야 하고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방광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어 자는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운 지 30분도 안 됐는데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하우신나이다 나인 이다 아나이. 이건 바로 전립선 비대와 방광 과활동이 만든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리의 부종붓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저녁이 되면 다리에 물이 고여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몸속에 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난 걸 감지한 신장은 물 많다, 빨리 내보내자 하며 일을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새벽에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의외로 수면 무호흡증 잠잘 때 숨이 멈추는 병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소변이 많죠? 검사해보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잠시 멈추면 가슴속 압력이 변하면서 심장이 눌리고 그때 심장은 마치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AMP 심방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신장에 소변을 더 만들어서 물을 빼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물 한 방울 더 안 마셔도 한밤중에 소변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수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유해서 검사를 받은 환자 중에는 수면 무호흡 치료기 이 메페를 사용한 뒤 몇 주 만에 야뇨증이 확연히 줄어든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의 원인은 약물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 이뇨제 계열은 몸에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이 약을 저녁에 복용하면 신장이 밤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죠. 또한 일부 수면제, 항우울제, 칼슘 조절제 등은 다리 부종이나 배뇨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바꾼 뒤부터 야뇨증이 생겼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을 바꾸거나 약 종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랑 호르몬이 다 엇갈려 있었군요. 맞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혼란스러워진 밤에 리듬 생체의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며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먹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작은 바나나 하나가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방광의 긴장을 완화하며 자연스럽게 밤중 소변 횟수를 줄이는지,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잠자기 전 작은 습관들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저녁에 바나나 한 개만 제 시간에 드시면 약 없이도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죠. 하지만 몇 주만 실천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모두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나는 아주 평범하고 순한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몸이 밤의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생리학적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수면 호르몬, 즉 우리 몸의 밤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특히 나이 들수록 긴장되어 있던 방광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립니다. 저녁에 바나나를 먹은 뒤 깊은 잠을 자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 2시간 전 바나나를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37%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세요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데에는 약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밤 9시 10시쯤 잠자리에 드신다면 6시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입니다. 멜라토닌이 딱 잠들기 직전에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잠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늦게 먹을수록 효과가 더 크겠지라고 오해하시지만 그 시점엔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몸을 약간 흥분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하거나 소변 생성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먹지 마세요. 우유에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트립토판과 경쟁하면서 멜라토닌 생성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를 먹을 때 아몬드 5, 7알 정도를 함께 드세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 특히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이 조합은 불면증과 야뇨증을 위한 황금 커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바나나 외에도 꼭 지켜야 할 저녁 습관 5가지를 강조합니다. 1.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세요.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목이 마를 때는 한 모금씩만 드세요. 차, 커피, 술은 신장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저녁 식사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국, 김치, 간장, 젓갈 등 짠 음식을 저녁에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고 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3. 자기 전 시보 20분간 다리를 올리세요. 베개를 다리 밑에 받쳐서 하체의 혈액과 수분이 심장과 신장으로 미리 돌아가게 하면 자는 중 소변이 덜 생성됩니다. 4. 잠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꼭 마렵지 않더라도 방광을 완전히 비워두면 밤중에 깨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 3일간 배뇨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소변을 봤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자료는 의사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구의 66세 최미선 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4번씩 깼고 밤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위의 방법을 알려드린 후 기록을 하고 6시 이후엔 물을 줄이고 매일 저녁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드셨죠. 3주 뒤 그분은 이제 한 번만 깨요 라고 하셨고 곧이어 밤새 푹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진 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몇 년 만에 새벽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 말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약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잠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있다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배뇨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면,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눕자마자 숨이 차다면 이런 증상은 당뇨병, 신부전, 전립선 비대, 신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위험 신호가 없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 아몬드 몇 알, 물 마시는 시간과 저녁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다시 자연스러운 밤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시겠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그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딱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밤부터 놀라운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평온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작은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해 보세요.